사장님 자꾸 눈이 가요. 27살 알바생의 떨리는 고백. 그날 53세 여자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 올해 53, 최은주입니다. 안양에서 장어집을 12년째 운영하고 있죠. 26년 결혼 생활, 4년째 부부관계도 없는 남편. 여자로서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27살 청년이 제 가게에 들어왔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가서 장어를 사왔고 6시부터 양념을 만들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0시에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주문을 받고 장어를 굽는 동안 숯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계산하고 설거지하며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특히 힘든 건 무거운 장어 상자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장어를 창고 냉동고로 옮기는데 한 상자가 20kg가 넘었습니다. 혼자 들다가 몇 번이나 허리를 삐끗했고 나이가 드니까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양 1번가 장어집 남자 알바 구함. 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시급 15,000원. 며칠 뒤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목소리가 참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구인 공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면접 가능할까요? 면접 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젊었습니다. 너무 젊었습니다. 키는 한 178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착해 보였으며 마른 체형이었지만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이에요. 올해 27이고요. 이력서를 받아보니 지방대 졸업, 구직 활동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장어집에 지원했어요?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생계를 위해 알바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지원했어요. 식당 일해봤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하지만 빨리 배울 자신 있어요.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고 뜨거운 주방에서 일해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했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그저 일손 하나 구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훈 씨는 첫날부터 일머리가 좋았습니다. 한두 번만 알려주면 바로 이해했고 손님 주문 받는 법부터 장어 굽는 순서, 테이블 정리하는 방법, 설거지 동선까지 척척 소화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려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5번 테이블 장어구이 2인분이요. 목소리도 크고 또렷해서 주방에서 일하는 제가 듣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손님들 반응도 좋았습니다. 사장님, 새로운 친구 참 성격 좋네요. 인상도 좋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맞았습니다. 지훈 씨는 손님한테 항상 웃으면서 응대했고, 진심이 느껴지는 미소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반찬 더 달라고 하면,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하면서 싹싹하게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었습니다. 점심 피크타임 끝나고 오후 2시쯤 되면 손님이 뜸해졌고 그때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 씨, 나이가 어떻게 돼요? 27이에요. 아직 젊네요. 여자친구 있어요? 지훈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왜요? 성격도 좋고 착한데. 글쎄요.
저한테 맞는 인연이 없나 봐요. 표정이 묘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싶었습니다. 사장님은 결혼하셨어요? 네, 한 26년 됐어요. 남편하고는 그냥 사는 거죠.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여전히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고 제가 오는지 가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맡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고 지각도 한 번 없었으며 손님 응대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지훈 씨가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에서 장어를 굽고 있으면 홀에서 설거지하다가 저를 보고 있었고 테이블을 닦고 있으면 주방 쪽을 힐끔힐끔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물어볼 게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렸고 얼굴이 빨개지곤 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저러지?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후 3시쯤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주방에서 양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큰 대야에 고춧가루를 섞으며 몸을 숙였는데 뒤에서 지훈 씨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지훈 씨가 홀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뭐랄까,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압도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지훈 씨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왜 저러지?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양념을 비비려고 몸을 숙이면 앞치마 아래로 제 가슴의 곡선이 드러난다는 것을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설마 그걸 보고 있었던 거야? 저는 젊을 때부터 가슴이 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풍만해졌고 앞치마를 해도 가려지지 않았으며 허리 통증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이걸 무시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흥미 없어졌어. 그래서 전 여자로서의 자존감을 잃었습니다. 나 같은 아줌마를 누가 여자로 보겠어? 그런데 지금 27살 청년이 제 몸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압도된 표정으로요.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부끄러움인지 설렘인지 구분이 안 됐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습니다. 샤워하면서도 계속 지훈 씨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미쳤나? 27살이야, 27살. 나보다 26살이나 어린데.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방에서 장어를 뒤집다가 테이블을 닦다가 냉장고 문을 열다가 그때마다 지훈 씨가 저를 보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지훈 씨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가게 나올 때 거울을 보게 됐습니다.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썼고 옷도 예쁜 걸 골라 입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이도 있는 사람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여자로 봐준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받은 장어 상자를 창고로 옮겨야 했는데 한 상자가 20kg가 넘었습니다. 평소엔 남자 배달원이 창고까지 넣어줬는데 그날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훈 씨가 달려왔습니다. 고마워요. 이거 좀 창고에 넣어줄래요? 네, 같이 들어요. 사장님, 혼자는 무거우실 거예요. 우린 상자 양쪽을 잡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좁았습니다. 냉동고 하나 놓으면 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들게요, 사장님. 그럼 나는 뒤에서 밀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지훈 씨가 먼저 앞으로 들어가며 상자를 당겼습니다. 전 뒤에서 상자를 밀었고 좁은 공간에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냉동고까지 거리가 멀지 않았지만 좁은 통로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 발씩 옮겨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사장님. 네, 천천히 해요. 냉동고 앞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지훈 씨가 냉동고 문을 열려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제가 뒤에서 상자를 밀다가 균형을 잃으며 앞으로 쏠렸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지훈 씨의 등에 푹 눌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풍만한 가슴의 무게가 고스란히 지훈 씨의 등에 전해졌고 앞치마와 옷 너머로도 느껴지는 압력. 지훈 씨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전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훈 씨가 천천히 돌아봤는데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좁아서 어쩔 수 없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균형을 못 잡아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훈 씨가 얼른 냉동고 문을 열었고 우린 서둘러 상자를 넣었습니다. 창고를 나왔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뜨거워졌으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서 진정하려고 심호흡을 몇 번 했는데 도저히 진정이 안 됐습니다. 뭐야, 이 느낌은. 쉰셋 먹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설렘, 아니면 욕망, 그냥 여자로서의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훈 씨도 분명 느꼈을 겁니다. 제 가슴의 무게를요. 풍만한 곡선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습니다. 샤워하면서도 계속 창고에서의 그 순간이 떠올랐고 지훈 씨의 등에 전해졌던 제 가슴의 감촉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여자로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잘못된 건가? 슬픔인지 억울함인지 분간이 안 될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지훈 씨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제 창고에서 있었던 일, 제 가슴이 그의 등에 닿았던 그 순간, 분명 그도 느꼈을 겁니다. 어색하면 어쩌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더 신경 써서 했고, 옷도 2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야?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훈 씨는 벌써 와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눈은 마주치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봤습니다. 귀끝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응, 왔어요. 일찍 왔네요. 네, 오늘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요. 어색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순간을요.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그냥 일을 시작했습니다. 장어를 손질하며 양념을 바르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다가도 자꾸 홀 쪽을 보게 됐고 지훈 씨도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테이블 장어구이요. 네, 알았어요. 바쁘게 움직이며 일하다 보니까 어색함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지훈 씨도 손님 응대하며 웃고 있었고 저도 주문받으며 정신없이 장어를 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호기심 섞인 시선이었다면 이젠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점심 피크타임이 끝나고 오후 2시쯤 됐습니다. 손님이 빠져나가고 우린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손님 많았네요. 그러게요. 주말이라 그런가 봐요. 대화가 끊겼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만 뒤적이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제 창고에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죄송했어요. 제가 갑자기 멈춰서서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지훈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안 불편하세요? 뭐가요? 저랑 일하는 게요. 제가 너무 어려서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지훈 씨도 나이 차이를 의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지훈 씨 일 잘하잖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래도 사장님은 저보다 훨씬 인생 경험도 많으시고 결혼도 하셨고 그게 뭐 어때서요? 지훈 씨는 성실하고 착하고 손님들도 좋아하고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랑 일하는 게 좋아요. 편하고 지훈 씨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지훈 씨 온 뒤로 가게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색함은 사라졌지만 대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훈 씨가 제 옆을 지나갈 때마다 체온이 느껴졌고 말을 걸 때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 자꾸 지훈 씨를 의식하게 됐습니다. 주방에서 장어를 굽다가도 홀에서 일하는 지훈 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을 닦을 때 팔뚝에 힘이 들어가는 모습, 손님한테 웃으며 말하는 모습, 무거운 물건을 가볍게 들어올리는 모습.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주방에서 다음날 쓸 양념을 만들고 있었고 지훈 씨는 홀에서 의자를 닦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지훈 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물 좀 마실게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는데 제 시선이 지훈 씨의 목선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후두가 움직였고 흘러내리는 물 한 방울이 턱선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지훈 씨가 물병을 내리며 저를 봤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얼굴이 빨개요. 아니에요. 주방이 더워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방이 더운 게 아니라 제 안에서 뭔가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네,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지훈 씨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 자꾸 사장님 쳐다보잖아요.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자꾸 쳐다봐요? 제가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훈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쁘셔서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사장님이 예쁘세요. 자꾸 눈이 가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저 같은 아줌마가 뭐가 예뻐요. 아줌마 아니에요. 정말 예쁘세요. 지훈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결혼도 했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전 그냥 사장님이 좋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7살 청년이 53살인 저한테 좋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 죄송해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저도 알아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사장님은 결혼하셨고 지훈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에요. 사장님 보면 가슴이 떨려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말랐고 손이 떨렸으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 한 번도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없어요. 여자한테 이렇게 끌린 적이 없어요. 지훈 씨가 저를 봤습니다. 사장님은 저 어떠세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지훈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겠죠. 저 같은 애송이가 뭘 알겠어요.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사장님. 제 맘 혼자 정리할게요. 지훈 씨가 주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주방에서 전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지훈 씨가 좋았습니다. 자꾸 생각났고 보고 싶었으며 옆에 있으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이도 많고 결혼도 했고 지훈 씨는 아직 젊은데.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역시나 소파에서 TV만 봤습니다. 다녀왔어요. 인사해도 고개도 안 돌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장님이 좋아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26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설렘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훈 씨는 예전처럼 성실하게 일했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도 줄었으며 저를 쳐다보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내가 상처를 준 거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고백을 거절한 게 아니었는데 지훈 씨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같이 밥을 먹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지훈 씨는 먼저 먹을게요 하며 혼자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전 혼자 앉아서 식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어색한 게 차라리 나은 건가?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손님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장어구이 주문이 쏟아졌고 전 주방에서 쉴 틈 없이 장어를 구웠습니다. 숯불에서 피어오르는 열기에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앞치마가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사장님, 4번 테이블 장어 추가요. 7번은 소금구이로 부탁드려요. 지훈 씨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대답하며 장어를 뒤집는데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뜨거운 석쇠에 손등이 닿았습니다. 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장님, 지훈 씨가 주방으로 뛰어왔습니다. 괜찮아요? 아,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따끔거렸습니다. 어디 봐요. 지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얼음 가져올게요. 잠깐만요. 지훈 씨가 냉장고로 달려가 얼음을 꺼냈고 제 손에 대주었습니다. 아파요? 조금요.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자주 있는 일이에요. 지훈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혼자 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방 일도 제가 배울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한동안 우린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제 손을 잡고 얼음을 대주고 있었고, 전 그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러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였나? 누군가 제 곁에서 걱정해주고, 보살펴주고, 챙겨주는 것. 남편한테서는 26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것. 손님들 기다려요. 제가 나갈게요. 지훈 씨가 홀로 나갔고, 전 혼자 주방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문을 닫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조용히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네, 잠깐 앉아요. 지훈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전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한잔해요. 저, 술 약해요. 괜찮아요. 조금만. 잔에 소주를 따르며 지훈 씨를 봤습니다. 저번에 제 대답이 이상했죠? 지훈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입장에서 당연하죠.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 못한 거예요.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소주가 뜨거웠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훈 씨가 좋아요. 지훈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옆에 있으면 가슴이 뛰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거예요. 뭐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 결혼했고 나이도 많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 씨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한데 저 같은 아줌마한테 시간 낭비하면 안 되죠. 지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은 아줌마 아니에요. 나이가 26 차이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전 사장님이 좋아요. 진심으로요. 지훈 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없어요. 여자한테 이렇게 끌린 적도 없고요. 내가 그의 첫사랑인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하필 저예요? 젊고 예쁜 애들도 많은데. 사장님이 좋으니까요. 사장님 웃는 모습, 일하는 모습, 손님들한테 친절한 모습, 전부 다 좋아요. 지훈 씨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요? 사장님, 몸도 정말. 얼굴이 빨개지며 말을 못 잇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가슴이 너무 커서 자꾸 눈이 가요.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역시 그걸 보고 있었구나. 창피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27살 청년이 제 몸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사장님 같은 분이 제 이상형이에요. 이상형?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나이 많고 몸도 불편하고 그래서 더 좋아요. 포근하고 따뜻하고 안기고 싶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주잔을 내려놓고 지훈 씨를 봤습니다. 지훈 씨, 네, 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만 못 참겠어요. 지훈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장님, 안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떨리며. 지훈 씨가 천천히 일어났고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도 참기 힘들었어요. 지훈 씨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전 사장님이 좋아요. 지훈 씨가 속삭였습니다. 우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거리가 좁혀졌고 숨소리가 가빠졌으며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안 돼.
정말 안 돼. 머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네, 키스해도 될까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말랐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씨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떨리며 닿았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깊어졌습니다. 26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키스였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떼고 나서 우린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고 얼굴이 빨개졌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님, 응,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린 서로를 더 깊이 느꼈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키스와 포옹까지만요. 이게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집에 돌아가는 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가게에 가는 게 설렜고 지훈 씨를 보는 게 행복했으며 같이 일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지훈 씨가 떠올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더 신경 썼고 옷도 예쁜 걸 골라 입었으며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레본 게 언제였더라?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훈 씨는 벌써 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인사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지훈 씨가 설거지하면 제가 옆에서 행주로 닦아줬고 제가 양념 만들면 지훈 씨가 재료를 건네줬습니다. 손이 스칠 때마다 전율이 흘렀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가 되면 우린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대화가 오갔지만 말보다는 눈빛으로 더 많은 걸 나눴습니다. 지훈 씨가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줬고 전 고맙다는 표정으로 웃어줬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들이 쌓여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방에서 장어를 굽고 있으면 지훈 씨가 뒤에서 다가와 재료를 건네줬는데 몸이 살짝 닿았습니다. 우연인지 일부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때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테이블을 닦다가 지훈 씨와 마주쳤을 때도 그랬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스치듯 지나가는데 지훈 씨의 손이 제 팔을 스쳤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은 금요일이었고 바쁘게 일하다 보니 어느새 밤 10시가 됐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하며 정리하는 동안 지훈 씨와 눈이 자꾸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가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지훈 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손에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가 뒤에서 다가와 제 허리를 감쪽 안았습니다. 깜짝이야. 놀라서 뒤를 돌아보려는데 지훈 씨가 더 세게 안아줬습니다. 그냥 안고 싶었어요. 속삭이는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숨소리가 목덜미에 닿았고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훈 씨, 하루 종일 참았어요. 사장님 보면서 지훈 씨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그 안에 안겨 있으니까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놓아줬고 우린 마주봤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원하고 있다는 걸요.
지훈 씨의 손이 제 볼을 감싸며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깊었고 더 간절했으며 더 뜨거웠습니다. 지훈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며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지훈 씨의 가슴에 푹 눌렸습니다. 풍만한 가슴의 무게가 그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지훈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입술을 떼고 나서 지훈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예뻐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지훈 씨의 시선이 제 몸을 훑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여자로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26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한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지훈 씨도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지훈 씨가 웃으며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장님이 좋아요. 진심으로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우린 주방 한쪽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은 반쯤 꺼져 있었고 희미한 조명 아래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훈 씨는 제 손을 잡고 있었고 전 그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처음이에요. 이렇게 여자를 안아보는 거. 지훈 씨의 고백에 가슴이 쿵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첫 여자구나. 키스도 사장님이 처음이에요. 27년 살면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돌아서서 지훈 씨를 안았습니다. 지훈 씨도 저를 꼭 안아줬고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저야말로요. 그날 밤은 더 깊어졌습니다. 주방 한쪽 구석, 쌀포대가 쌓여 있는 곳에 앉았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안아줬고 전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키스가 길어졌고 손이 더 깊은 곳을 더듬었으며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훈 씨의 손이 제 등을 타고 내려왔고 앞치마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몸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앞치마가 벗겨졌고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씩 풀렸습니다. 지훈 씨의 눈빛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감춰지지 않는 풍만한 곡선. 지훈 씨는 그걸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손이 더욱 떨렸으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훈 씨의 손이 조심스럽게 닿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부드러워요. 지훈 씨가 감탄하듯 속삭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지훈 씨도 알고 있었는지 천천히 손을 떼며 제 옷을 다시 입혀줬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채우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급하게 굴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고 지훈 씨의 손길이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심했습니다. 가게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고 손님 앞에서는 사장과 직원처럼 대했으며 친밀한 순간은 문 닫은 후로만 미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제 걸음걸이가 가벼워졌고 표정이 밝아졌으며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부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반짝였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구나. 단골 손님들도 알아챘습니다. 사장님, 요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에서 꽃이 피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옆에서 지훈 씨가 빙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TV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사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운 눈빛. 요새 많이 달라졌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표정, 말투, 옷차림. 전부 다. 가게에 남자 알바 뽑았다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이 어린 남자랑 둘이서 일하니까 좋겠네. 남편이 비웃듯 코웃음 쳤고 다시 TV를 켰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눈치챈 걸까? 아니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의심하기 시작한 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가게에서 지훈 씨한테 조심하자고 말했고 그날부터 더욱 신경 썼습니다. 가게에서는 눈도 잘 안 마주쳤고 말도 필요한 것만 했으며 몸도 닿지 않게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지훈 씨가 바로 옆에 있는데 손도 잡을 수 없었고 눈빛으로만 마음을 전해야 했으며 퇴근 후에야 겨우 안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손님이 몇 명 앉아 있었고 전 주방에서 장어를 굽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는데 남자 2명이 가게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들 같았는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주문도 하지 않고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주방 쪽도 보고 테이블도 보고 심지어 창고 쪽도 기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훈 씨가 나가달라고 했지만 남자 한 명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장님 남편분 친구들이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 술자리에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며 나가달라고 했지만 남자들은 테이블에 앉아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어를 구워서 내줬고 남자들은 천천히 먹으며 가게를 계속 둘러봤습니다. 지훈 씨와 저를 번갈아 보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 찍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찍는 건가? 불안했습니다. 남자들이 나가고 나서 지훈 씨가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보낸 거예요. 우릴 감시하려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가게 다녀왔더라. 맛있대. 근데 너무 친해 보이던데 둘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하는 거 아니지? 계속 지켜볼 거야. 협박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들킬 뻔했어. 아니, 이미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훈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답장이 왔지만 걱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더욱 신경 썼습니다. 가게에서는 거의 말을 안 했고 눈도 안 마주쳤으며 퇴근 후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커피숍에 앉아서 우리 가게를 보는 사람도 있었고 건너편에 차를 세워두고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시당하고 있어.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쓰레기를 버리러 뒷골목에 나갔는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 친구였습니다.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걸었지만 전 대답하지 않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에서 지훈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지훈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밖에 사람이 있어요. 감시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 씨가 제 손을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창문 너머로 보일까 봐요. 무서워요, 지훈 씨. 이제 어떡하지?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감시는 계속됐고 불안감은 커져갔으며 스트레스는 쌓여갔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도 자꾸 주변을 둘러봤고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긴장했으며 밤에 문 닫을 때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훈 씨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말도 줄었고 눈빛도 나누지 못했으며 손 한 번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정리하는데 지훈 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놓지 마세요, 사장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지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그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쌓였던 불안이 쏟아졌으며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무서워요. 들킬까봐. 괜찮아요. 우리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걸 잃게 될까?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차는 모퉁이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은 꺼지지 않았고 불빛은 켜져 있었으며 누군가 안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커튼을 쳤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빴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사장님, 무사히 들어가셨어요? 네. 근데 누가 따라왔어요? 차로. 지훈 씨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얘기해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지만 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감시는 계속됐고 압박은 심해졌으며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늘었고 창문 너머로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으며 밤마다 따라오는 차가 있었습니다. 지훈 씨와는 거의 대화도 못했습니다.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일만 했고 눈빛조차 나누기 힘들었으며 손끝이 스치는 것도 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한계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게 앞에서 지훈 씨와 함께 있는 모습, 문 닫고 나오는 모습, 지훈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린 모습,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게 창문 너머로 찍힌 사진이었는데 지훈 씨와 제가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이건 이혼하자. 단호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바람 피운 거 증거 다 있어. 이혼하고 위자료 내고 가게도 내놔. 남편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가게는 제 건데요. 부부 공동 재산이야. 법적으로 내 것도 돼.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26년 동안 당신이 뭘 했어요? 집안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저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바람 피워도 되는 거야? 나이 어린 놈이랑. 남편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먼저 날 버렸잖아요. 부부관계도 4년째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처럼 살았잖아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여자예요.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여자로 대접받고 싶어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27짜리 애송이한테 몸을 굴린 거야? 53이나 처먹고? 그 말에 뺨을 갈겼습니다. 찰싹 남편의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 씨는 당신보다 100배 낫습니다. 저를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여자로 대해줬어요. 남편이 뺨을 쓰다듬으며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럼 그 새끼랑 살아봐. 대신 이혼하고 위자료 5천 내고 가게 명의 넘겨. 싫어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게는 제가 12년 동안 피땀 흘려 일궈낸 거예요. 당신 건 하나도 없어요. 법정에서 보자고.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고 온몸이 떨렸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핸드폰을 꺼내 지훈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씨, 들켰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사진이 있어요. 우리 포옹하는 거 남편이 봤어요. 지훈 씨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이에요. 나갈 수 있어요? 네. 제가 지금 갈게요. 10분만 기다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방에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었고 통장과 도장도 챙겼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어디가? 나가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오며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혼 서류 안 쓰고는 못 나가. 나요. 뿌리쳤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나가면 끝이야. 가게도 끝이고 재산도 없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지훈 씨가 택시를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멈췄고 지훈 씨가 내렸습니다. 사장님, 달려와서 안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일단 타요. 여기서 나가요. 택시에 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현관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고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26년 살았던 집,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 어디로 가시겠어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모텔이요. 지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까운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지훈 씨가 방을 잡았고 우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부은 눈, 축 처진 어깨, 떨리는 손.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훈 씨가 가방을 내려놓고 저를 안아줬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가게도 집도 전부.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지훈 씨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우리 이제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숨지 않아도 되고 감시당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 이제 자유야.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가게는 어떡해요? 남편이 절반 달라고 할 거예요. 싸워요. 법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어떡해요? 지훈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기억나세요? 제가 가게에 녹음기를 설치했었던 거. 깜짝 놀랐습니다.
녹음기요? 네. 혹시 몰라서 설치해뒀어요. 남편분 친구들이 왔을 때 대화가 다 녹음됐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요? 네. 그 사람들이 남편분이랑 짜고 증거 수집하러 왔다는 내용이 다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불법 사생활 침해로 역고소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사장님이 위자료 받을 수 있어요. 눈물이 다시 났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정말 고마워요. 지훈 씨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사장님, 우리 이길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랑할 거예요. 그날 밤 우린 서로를 안고 잤습니다. 아직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지훈 씨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지훈 씨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고 지훈 씨의 얼굴을 비췄으며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손을 뻗어 지훈 씨의 뺨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지훈 씨가 눈을 떴습니다. 사장님, 깨셨어요? 목소리가 나른했습니다. 응, 잘 잤어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잔 밤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미소 지으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배고프시죠? 나가서 밥 먹을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있고 싶어요. 지훈 씨가 저를 더 꼭 안아줬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느끼며 체온을 나누며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런 게 사랑이구나. 오후가 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지훈 씨가 녹음 파일을 변호사에게 들려줬습니다. 변호사가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확한 증거네요. 불법 사생활 침해로 역고소 가능합니다. 오히려 사장님이 위자료 받으실 수 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게는요? 가게는 사장님 명의고 사장님이 운영하셨으니 온전히 사장님 것입니다. 남편분은 경제 활동을 안 하셨으니 기여도가 없죠.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훈 씨,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지훈 씨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가게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장어 굽는 냄새, 숯불 냄새, 양념 냄새. 12년 동안 제 삶이었던 곳. 사장님, 오늘은 문 닫을까요? 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장사해요. 평소처럼.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단골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어제는 왜 문 닫으셨어요? 아, 급한 일이 있어서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장어를 굽고 주문을 받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 씨도 옆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손이 스치면 그냥 두었고 눈이 마주치면 웃어줬으며 지훈 씨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려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자유야.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하며 정리했습니다. 지훈 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응? 오늘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물었습니다. 순간 멈췄습니다. 집은 나왔고 모텔에서 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가 좋을까요? 되묻었습니다. 지훈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 집으로 가실래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지훈 씨 집이요?
네. 좁고 허름하지만 사장님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좋아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훈 씨의 집은 가게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옷장 하나. 단출했습니다. 좁아서 죄송해요. 지훈 씨가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좋아요. 정말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물을 끓여 차를 내왔고 우린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고 고요한 밤이었으며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응?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훈 씨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뭔데요? 저 사실 27년 동안 한 번도 여자랑 그런 적 없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전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서툴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지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사장님한테만은 잘하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을 뻗어 지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 씨, 전 괜찮아요. 서툴러도 실수해도 전부 다 괜찮아요. 지훈 씨가 저를 봤습니다. 사랑해요, 사장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지훈 씨.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지훈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키스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떨리며 부드럽게. 그러다 점점 깊어졌습니다. 지훈 씨의 손이 제 등을 타고 내려왔고 블라우스 단추를 천천히 풀었으며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블라우스가 벗겨지고 감춰져 있던 풍만한 곡선이 드러났습니다. 지훈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지훈 씨가 감탄하듯 속삭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침대로 옮겼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조심스럽게 눕혔고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해줄게요.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우린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함께였습니다. 지훈 씨는 서툴렀지만 조심스러웠고 제가 괜찮은지 계속 물었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 그 모든 게 좋았습니다. 26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만족감이었습니다.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끝나고 나서 지훈 씨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셨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응, 정말 좋았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저, 잘했어요? 최고였어요. 지훈 씨가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떨려서 실수할 뻔했어요. 실수 안 했어요. 완벽했어요. 지훈 씨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비쳐 들어왔고 새소리가 들렸으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훈 씨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53세에 찾은 진짜 사랑. 늦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사장님, 응?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요. 사장님 만나서 처음으로 행복해요. 지훈 씨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우린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됐고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남편 측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불법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므로 이혼을 허가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가게는 원고의 단독 소유로 인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26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홀가분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니 지훈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겼어요. 가게도 지켰고 위자료도 받았어요. 지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안아줬습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지훈 씨의 원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같이 일어났으며 가게에 함께 출근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상황을 알게 됐지만 걱정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응원해줬습니다. 사장님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예전엔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행복해 보여요.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뒤 가게 간판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은준의 장어에서 은주와 지훈네 장어로요. 지훈 씨와 함께 운영하는 가게라는 걸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로 은주와 지훈네 장어. 가게는 더 잘 됐습니다. 지훈 씨의 아이디어로 배달 앱도 입점했고 SNS에도 홍보했으며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별점이 높아졌고 손님이 늘었으며 매출도 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가 끝나고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 씨, 요즘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지훈 씨와 함께 일어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했으며 밤엔 같이 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행복이었습니다. 저도요. 은주 씨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처음으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요. 53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알았어요. 우린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이 담긴 키스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가게 앞 화단에 꽃이 피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으며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훈 씨와 한강으로 갔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워서 못했을 텐데 이젠 당당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주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훈 씨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어요. 은주 씨랑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제가 아직 어리지만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법적으로 결혼해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요. 지훈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해 주실래요? 저랑?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지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안아줬습니다. 2달 뒤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고 작은 식당에서 했으며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53세에 입는 웨딩드레스? 늦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고 지훈 씨가 저를 안아줬으며 키스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1년 후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은주와 지훈네 장어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고 예약이 밀렸으며 지점을 내자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지훈 씨는 제 남편이 됐고 동업자가 됐으며 인생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나이 차이 26살.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린 행복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가게를 닫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은주 씨,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 선택해줘서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저 같은 나이 든 여자를 사랑해줘서. 나이 든 게 아니라 성숙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지만 이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은주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지훈 씨. 서로를 안았습니다. 53세에 찾은 사랑. 27세 청년과의 사랑. 세상은 이상하게 볼지 몰라도 우린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우린 서로를 안고 있었으며 내일도 함께할 거였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행복하면 그게 전부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여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남자는 몸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늦은 나이에 배웠지만 그래서 더 오래 간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내일도 우린 함께 가게에 가서 손님들을 맞이할 거예요. 같이 일하고,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진짜 인생입니다. 사랑해요, 지훈 씨. 우리 내일 또 봐요. 우리의 가게에서, 우리의 집에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에서요. 늦은 나이의 사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진심이라면 괜찮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